이번에는 정말 더 문제가 많은 비례민주당, 뭐 비례연합정당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연합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여기야말로 야바이판이고 꼼수당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동안 민주개혁연합이라고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민주개혁연합이 중심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민주당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여러 정의당도 들어가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이 어제 보니까 윤호중이가 비례 민주개혁연합 여기는 안 오고 시민을 위하여 아마 대다수 시청자들이나 무슨 시민을 위하여가 뭐야 이게 헐 그런 정당 플랫폼 정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 당초 하려던 민주개혁 연합하고는 손을 끊어버렸습니까? 그 교수님께서 참 야와의 꼼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저는 근거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저기 당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래 그거에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 그렇죠. 당원 투표를 민주당 당원들한테 할 때 뭐라고 물었느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물었냐면 맞아요. 우리가 그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서 만드는 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걸 물었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참여할 거야. 참여의 주체가 무엇인가 시민 단체들이 있어. 또 여기에 참여할 정당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그냥 참여하는 거야. 참여할래 말래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만들겠다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죠. 예.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명분은 바로 말씀하셨듯이 이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집단 때문입니다.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함세웅 신부 아시죠? 함세웅, 한완상, 한완상, 교수, 문성근, 뭐 배우 이 사람들이 다 70년대에부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군사정권에 운동을 했다고 하고 민주화 운동의 뭐 주역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말만 들어도 이게 같은 쪽 사람들인데 시민단체를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당히 원로들이죠. 원로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만든 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늘 원탁회의라고 민주당 어려울 때 또 많이 도와줬잖아요. 옛날 왜 대통합민주신당 그때도 손학규 대표가 대표하면서 이렇게 다 또 이 문성근 만든 시민사회 또 참여시키고 늘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시민사회에서의 연합세력 뭐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면 뭐 그 사람들이 만든 정당은 우리가 뭐 참여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늘 민주당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뭐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죠. 본색을 드러내서 윤호중 선생님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랑 같이 손잡다가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정치하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그 비례정당이니까 전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쪽 정당처럼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계속 만약에 이게 잘 돼갖고 20명 이상이 돼서 교섭단체가 되면 이 사람들은 워낙에 또 원로고 이게 설득하기도 힘들잖아요.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 안 되고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딴 목소리 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예 겉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우리는 같이 손을 못 잡겠다 해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을 위하여. 근데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듣보잡 정당들 그냥 다루기 쉬운 정당들하고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이게 잘 모를 때는 진중권이 요즘은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진중권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거기 개싸움 비례당이야.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떠오르는 게 개싸움 기억하시죠? 개국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개싸움 국민운동. 거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조국 수호에서 서초동 집회, 문재인은 꽃길만 가라, 우리 개싸움 우리가 맡을게 해서 개싸움이라는데, 여기에 최백은 건국대 교수, 우이종 서울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집단인 거죠.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말 잘 들으니까 이쪽은 무조건 그렇군요. 하라는 대로 비례대표 하나씩만 줘도 그냥 감지 덕지죠. 그러니까 문바들이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시민을 위하여를 찍어야 돼. 그쪽이야. 그쪽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 빈 그릇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빈 그릇. 빈 그릇이. 아니 세상에 빈 그릇을 왜 찍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위헌이라니까요. 빈 그릇이라고 아예 찍는다? 유권자들이 자기가 선택할 정당이 뭔지도 모르고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또 하나가요. 이쪽 이 정치개혁 연합 쪽은 뭐냐면 기존에 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정당들, 녹색당 또는 뭐 미래당은 좀 비교적 최근에 생겼죠. 이런 당들은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활동해왔던 정당이잖아요. 와, 이런 당이랑 손잡으면 이 사람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민을 위하여의 정당들 이름을 제가 대볼게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아니 진짜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정당들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급조해서 비례를 위해서 급조한 그런 정당들을 놓고 우리가 아까 그 당원들한테 물어봤듯이 야, 시민사회가 미리 만든 거 우리 참여한다? 이 사람들이랑 만들겠다라는 건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일회용 가설 정당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개혁연합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다 그동안 민주화에 많이 명성을 날린 원로들이 있고 네. 최근에 또 법원 판결도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 제명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이 셀프 제명해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통합당으로도 가고 뭐 민생당으로 갔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셀프 제명. 그러니까 이쪽도 자기들이 셀프 제명하지 않는 한 비례대표들만 모여 있는 데서는 원래 본당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개혁연합에서는 나름대로 시민 주도권,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정당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원어대로 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지분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말하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 하고 한두 개, 몇 개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한테도 절반 이상 줘야지. 그리고 다른 뭐 시민단체, 그건 시민단체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 아니 정말 후원무치한 게 비례정당을 만든다, 뭐 정의당도 포함시킨다 이럴 때 윤호중이나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린 다 후순위로 갈 거야. 그러니까 후순위. 후순위로 뒤로 가고 전부 다 앞에 해드릴게.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지. 이게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유 그런 것도 필요 없어. 후순위 아니야. 우리가 앞순위 다 가고 다 할 거야. 라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민을 위하여 하는 거죠. 국민을 속여먹어도 어느 정도 써먹어야 하는데 지금 민중당이나 녹색당도 다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비례연합정당에 나름대로 다 당내 절차도 거치고 또 기자회견까지 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아 그래갖고 지금 저기 민중당은 원래 해산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후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녹색당하고 미래당은 연합해갖고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 지금 시위 벌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꼼수 부리냐. 처음 얘기했던 대로 해라. 처음에 합류 허락해놓고는 이제 한다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들은 또 다루기도 쉽지 않고 비례의석도 몇 석 줘야 하고 특히 민중당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당 미래당은 어쨌든 민중당하고 좀 달랐어요. 처음부터 민주당은 녹색당 와주세요. 미래당 와주세요 했는데 민중당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는 민주당이랑 함께 할 겁니다.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선을 그어버린 거야. 민주당하고는요. 왜냐하면 옛날 통합진보당 이 프레임에 또 걸려버리면 이거 안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선을 긋고 녹색당 미래당하고만 협상을 해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에이 당신들이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직하게 우리도 비례민주당 만들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선거법 좀 미스가 있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거짓말을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거짓말을 계속 낳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지금 뭐 2월
이번에라도 문성근이한테 만났고 뭐 비례민주당이 이거 할 테니까 대표 맡아달라고 했고 이 양정철이 같은 경우도 2월달에 벌써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까지 냈다는 거예요. 보고서 냈고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그냥 비례민주당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은 구색용으로 일회용 이 가설정당 만들어갖고 그냥 한 석씩 나눠 주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사실 2월 달이 아니라 훨씬 그 전부터, 네. 11월, 12월부터 사실은 이 법안과 개정안을, 그걸 넣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네. 이 비례 그 통합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 비례정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려다가 그렇게 하면은 나중 문제가 생긴다라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 사안은 뺐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사실은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막 그냥 위헌이다 어쩐다 고 고발하겠다 어쩐다 하는 시점에 사실은 이 안에서는 야 이거 내부적으로는 또 이런 저쪽이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할 거예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 이인영이나 혹은 이해찬한테 아니 너무 세게 지금 수위를 높이시면 나중에 우리 만드는데 나중에 어떻게 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야, 그때고 이제 계속 비난을 한 거지. 그리고 돌아서면서 의원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막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정말 경강부회식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데 문제는 민생당 같은 경우에요. 그동안 뭐 당내에서 바른미래당은 안 된다. 또 대한신당계하고 민평당계는 여기 연합정당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 해갖고 내부 싸움을 벌였는데 의원총회에서 밀어붙인 모양이죠. 이제 아무래도 뭐 대한신당하고 민평당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은 뭐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민생당 시간 지났는데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여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와서 또 지분 달라고 골치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민주당이 사실 그 옛날부터 어떤 정당이냐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구 동교동계의 그런 후신들과 그 다음에 영남권 출신들이나 혹은 운동권 586 세대 이렇게 갖고 손잡은 정당인데 언제나 총선이나 대선 때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에게 휘둘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지분 얘기하고 그걸 다투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당이 분당이 되거나 네, 뭐 이게 계속 반복됐는데 지난번 20대 총선이 최초로 호남 가신들 내지는 호남 기반을 토로하고 있는 세력들과 손을 끊고 끊어버렸죠. 자생적으로 전국정당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용섭 의원이라든지 가고 싶어하는 자꾸 민주당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의원들과 선을 긋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또다시 무슨 이 기반으로 한 그 세력들과 손을 잡게 되면 또 휘둘린다. 이번에야말로 어쨌든 절대로 그 세력들과는 손을 잡지 말아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시작이 됐고 이번에 뿌리를 내린다. 이 계산이 저는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생당만 닥쳤던 개 신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심상정도 일단 뭐 안 가는 쪽으로 확고하게 입장을 정했는데 때늦은 후회를 좀 했더라고요. 어제 뭐 이렇게 보니까 당장의 이해에 매몰될 경우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원칙을 우리는 지키도록 하겠다. 정의당 이름이 투표용지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게 때려진 후회 아니에요. 전에 조국 다 해주고 패스트트랙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완전히 뭐 우리 속된 말로 뭐 세됐다고 합니까? 뭐 됐다고 합니까? 뭐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심상정은 아직도 제대로 이 생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더라고요. 네, 붙였대요. 뭐 총선 이후에는 협치하겠다. 총선 때까지는 뭐 독자적으로 가되 협치를 하겠다고 붙였는데 왜 이게 잘못된 거냐면 왜 생각을 독자적으로 가려면 사실은 민주당을 지금 이 비례정당을 비판을 하고 각을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야 그래도 믿을 건 정의당밖에 더 있니? 정의당은 비례정당도 안 만들고 원칙대로 지금 가고 있어. 사실
다들 그래 조국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솔직히 내가 인정해 우리가 그건 사과할게 하지만 정의당은 유일하게 이념 정당이고 유일하게 비례를 내부에서 하고 끝까지 우리의 색깔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야 그래 맞아 정의당이 짜고 찍는데 지금 거기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입장 스탠스가 왜 잡탕이 되냐면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우린 뭐 하는데 우리 이 민주당이랑 손 안 잡는 거 아니야 손 꼭 잡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이런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그나마 민주당하고 앞으로 총선 후에는 우리가 손을 잡을 거야 하면은 그래야 좀 자기들한테 표를 주지 않겠나 뭐 그런 또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꼴이 된 거예요. 이주저도 아니 이렇게 완전히 손을 끊을 거면 손을 끊으면서 각을 딱 세우고 우리밖에 없다. 유권자들한테 정말 야 비례 찍으려면 우리밖에 더 있니? 다 위성정당 만들었지 않니? 이렇게 가야지만 정의당이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얼굴이 뜨겁죠. 아니 패스트트랙하고 지금 이 선거법을 이런 괴물 선거법을 누가 만든 겁니까? 그렇죠. 이 정의당 심상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공수처 처리해주고 그래서 자기들 또 원내 교섭단체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의석수에 지금 누가 얘기한 대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다 합의해주고 뒤늦게 후회해갖고 우리는 독자적이다 뭐 한들 누가 그걸 말 믿겠습니까? 그 심상정이 정말 지지율도 옛날에는 그래도 재권 후보에서 뭐 한 5%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아예 언급조차도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정의당의 지지율도 완전히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야합했다라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의원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소리가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의당은 가오 갖고 지금까지 버틴 정당 아닙니까? 심상정은 지금 고향과 자기 지역구에서도 지금 흔들릴 거예요. 간당간당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은 솔직히 뭐 보수니 진보니 하더라도 다 포괄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계층, 어느 지역도 다 우리가 떠받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의당만큼은 우리가 계급적으로 그게 제가 찬동을 하지 않지만 이 강령에 찬동을 하지 않지만 인정을 하거든요. 계급적으로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변하는 정당이다라고 시작을 했다면 사실 끝까지 죄송합니다 일본말 또 써서 가오로 먹고 살아야죠. 지금 민주당이 또 하나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꿔줬다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고발까지 했는데 네네. 지금 의원을 꿔주려고 이해찬 대표가 발벗고 나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오찬 만찬 하면서 불출마 의원이라든가 컷오프된 의원들을 향해서 야 저쪽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또 뭐 당근을 하나 주겠지. 거기 가면은 우리가 알아서 어디 자리 하나 챙겨줄게. 어디 대사 자리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3년 돼가지고 빈자리 많이 생겼어. 이제 곧 보궐 있잖아 보궐. 재보궐 최소한 5석 있어. 뭐 이렇게 당연히 이 카드를 던져주겠죠. 그런데 이종걸, 이석현, 강창일 그래도 다선 의원들은 우리가 체면이 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얼굴이 있지. 예. 어떻게 거기까지 하는데 예. 신창현, 이기휘, 이훈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에서 하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아직 집권하고 있잖아요. 집권하는 데는 어쨌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 집권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3년이 다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올해 쫙 빠져. 자리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공사. 공공기관 내지는 공사들 도로공사니 에너지관리 그럼 뭐 다 바뀌는데 거기 한 3년만 가 있어 이러면 어쨌든 자기가 계속 지역구 활동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렇죠. 3년 가 있는 거 좋잖아요. 또 저기 핀란드 어디 저런 데 대사 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 데서 가서 또 지내면은 아주 좋죠. 네네. 그러니까 뭐 당근을 주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 어쨌든 지금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몇 번으로 찍히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1번은 어려울 거예요. 민생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렵겠죠. 근데 2번은 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통합하고 같은 2번이면 안 되니까 3번은 차지하려고 할 것 같아. 3번. 그렇죠. 정의당보다는 많게. 그래도 이제 좀 이 윗선이라면 3번
정도가 딱 안정적이다라고 자기네들도 생각을 할 겁니다. 숫자를. 네, 후한무치죠. 정말 정말 후한무치고. 아니,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 이 토론을 진보 패널들하고 이제 그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의원 이 꿔주는 걸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아니 야 생각을 해봐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자민련 의원 꽂았죠. 3명 꽂았습니다. 그때 의원 꽂은 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래? 너무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뭐 하면 야 그때는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고 지금은 의원을 꽂지 않았느냐 뭐 지금 어떻게 얘기하려고요? 아니 당연히 얘기할 건 있지. 야 이거는 정당방위야. 정당방위고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겠지만 얼굴에 철판을 웬만큼 깔지 않고서는 이걸 다시 어떻게 또 이렇게 변명을 또 유시민처럼 하려고 하는지 정말 유시민 얼굴은 두께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 두꺼우면 이게 도둑질이 아니라고 유시민은 그냥 얘기만 이름만 들어도 저는 골이 찌근찌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예 꺼내지를 말아야 하고 어쨌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정당이니 무슨 촛불 정신이 촛불 혁명이니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맞습니다. 그것은 촛불 정신이고 촛불 혁명이고 이 정신은 이미 다 자기들이 독식해서 쓰레기통에 쳐 박은 거예요.